오는 점 내림은 그래프로도 이해하기 전에 끓는 점하고 오는 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밑에를 먼저 보세요. 끓는 점이 우리가 정상적인 물은 끓는 점이 몇 도지? 이해를 하셔야 돼. 몇 도야? 100도에서 끓거든. 근데 그거는 순수한 물이거든. 거기다 설탕을 탔다고 생각해봐. 그럼 용질이 많아지지? 그러면 용매, 물 분자가 잘 날아가? 못 날아가? 못 날아가잖아. 그치? 왜 그럴까 봐라. 증기압력이 잡아주면 더 높은 온도로 가열한다? 근데 위에서 하겠지만 아에서 그냥 여기서 끝낼 테니까 증기압력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상평형 그래프가 생각이 나야 돼. 물 분자 같은 거는 물은 삼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프가 이게 증기압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줬고 생각나야 돼요. 정상적으로 상평형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 여기는 기체 상태라고 그랬고 이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보통의 물질은 어느 쪽으로? 양의 기울기지만 얘는 음의 기울기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를 했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봐. 지금부터는 여기가 고체 얼음의 영역이고 액체 물의 영역이고 수증기가 된다고 그랬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이 1기압이야. 증기압이 1기압하고 똑같아지면은 이 온도가 물 같은 경우는 0도씨에서 얼고 녹는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가 액체하고 물하고 수증기를 여기가 평형점이 되니까 여기가 끓는 점 100도라고 얘기해 줬거든. 근데 순수한 물에다가 용질을 넣어주게 되면 증기압이 높아져 낮아져? 낮아진다고 돼 있지. 그러면은 이 증기압 그래프가 이 상태에서보다도 더 낮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 전체가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밑으로 주저앉는 거야.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기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래프 어느 점이 여기서 이쪽으로, 즉 어느 점이 높아져 더 낮아져? 낮아지고 100도인데 여기가 끓는 점이 되니까 끓는 점은 더 낮아져 높아져? 이게 높아지는 거야. 이것을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고 여기는 어느 점 내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물은 0도에서 얼어야 되는데 소금물이나 설탕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너희들 이야기에 영하 10도에서 얼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점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고, 정상적인 물은 100도에서 끓어야 되는데 물에다가 라면 수프를 먼저 넣어주면은 그것도 용액이 돼버리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120도에서 끓어버리게. 이게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시작은 뭐지? 아까와 똑같은 거야.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 곡선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녹는 점, 어는 점, 그 다음에 즉 끓는 점이 모두 변하게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는 되겠어?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이 내용은 참 끝난 건데 왜 끓는 점이 하려면 증기압력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지 외부 압력과 똑같아요. 끓는 점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외부 압력이 뭐와 똑같아져야 돼? 증기압하고 외부 압력이 동일했을 때잖아. 우리 앞에서 배우지 않았어? 근데 보면 외부 압력은 몇 기압으로 똑같아? 1기압으로 똑같은데 증기압이 내려갔어. 그러면 더 가열을 해줬고 다시 몇 기압으로 맞춰줘야 돼? 1기압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고, 어느 점은 왜 내려가요? 그러면 물에다가 용질을 막 넣어주게 되면은 언다는 게 물 분자가 이렇게 모여야 되거든. 근데 그 모이려고 하는데 그 틈 속에 용질이 콕콕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모이려는 걸 방해를 하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분자 운동을 더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뚝뚝 떨어뜨려 줘야 되니까 어느 점이 낮아진다. 이해 됐어요? 끝. 됐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본 거야. 실험적 해서 이렇게인데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잘 봐. 여기서 다 할 거야. 순수한 물은 100도씨에서 끓여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물인데 포도당 1몰랄 농도를 넣어주는 거야. 여기는 포도당 2몰랄 농도를 넣어줬어. 근데 이 표 한번 잘 봐봐. 여러분들이 보면 물 몇 킬로그램이지? 1kg이야. 포도당 1몰을 넣어주면 몰랄 농도는 1이야. 용질의 입자수는 포도당 1몰 그대로 들어가. 포도당 2몰을 넣어줬어. 그럼 2몰랄 농도야. 포도당의 입자수는 포도당은 이온화가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분자 상태로 있으니까 이게 돼. 그래서 보니까
끓는 점이 1몰랄 농도, 2몰랄 농도. 봐요. 몰랄 농도가 몇 배가 됐지? 2배가 됐는데 얘가 몇 도가 높아졌대? 1몰랄 농도당 0.52도가 올라갔대. 얘는 1.4래. 그럼 끓는 점은 원래 100도에다가 0.52가 더해지니까 100.52도에서 끓었고 얘는 2배가 되니까 100에다가 1.04를 해주니까 101.04에서 끓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되겠어요? 또 어느 점은 얼마씩 떨어졌다는 거야? 1.86씩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2몰랄 농도면 총 얼마? 3.72가 떨어지니까 얘는 0 빼기 얼마가 돼? 1.86도가 떨어지니까 영하 1.86도에서 얼었고 얘는 어느 점이 더 낮아지는 거야. 여기까지만 잘 생각해 봐, 얘들아. 그럼 여기 두 개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게 뭐지? 몰랄 농도가 커지게 되면은 끓는 점은 더 높아지고 어느 점은 어떻게 해서 더 낮아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봐라. 얘도 1몰을 넣어주고 얘를 1몰을 넣어줬어. 그럼 얘하고 얘는 몰랄 농도는 똑같은 거야. 1몰랄 농도, 1몰랄 농도인데 얘는 용질이 하나지만 얘는 몇 개의 효과가 생기는 거야. 나트륨도 1몰이 생겨버리고 CL도 1몰이 생기니까 몇 몰의 효과가 생겨? 2몰의 효과가 생기는 거야. 넣어준 건 1몰을 넣어줬는데 효과적으로는 2몰의 효과가 생겨져. 그래서 얘는 끓는 점이 100.5인데 얘는 얼마 돼? 101.04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몇 배의 효과가 생겨? 2배의 효과가 생겨. 얘 같은 경우에는 CA 여러분들 2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이잖아. 근데 얘가 1대2니까 얘는 하나 생길 때 얘는 2개가 생기잖아. 그럼 총 입자수 몇 개의 효과가 생겨? 3개의 효과가 생기니까 변화량도 몇 배가 생기는 거야? 3배가 돼버려서 이 정도 온도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은 잘 봐라. 델타 T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온도 변화량이야. 잘 들어. 온도 변화량이거든. 근데 보시니까 이거는 비례한다는 거야. 무슨 농도에 비례하지?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면 몰랄 농도가 진해지게 되면 온도의 변화량이 더 많아진다는 거야. 그럼 끓는 점의 입장에서는 더 높아진다는 뜻이고 어느 점은 저거만큼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게 비례가 되거든. 근데 이거를 등호로 바꾸면 무슨 상수가 있어야 돼? 비례상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비례상수는 K라고 써주는데 이거를 오름상수, 끓는 점일 때는 오름상수라고 읽어주고, 그러니까 오름상수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오른다. 끓는 점은 영어로 보일이야. 보일은 끓는다 그러거든. 그러면 여기다 KB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오름상수라고 하는 거고, 어느 점 같은 경우에는 뭐냐? 어느 점은 영어로 프로즌 뭐 이런 말을 써주거든. 얼다. 그래서 FA를 써주고 나서 얘는 내림상수 이런 말을 써주는 거야. 근데 이 오름상수나 내림상수는 다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용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액체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값이야. 순수한 액체가 갖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은 KB 값이 얼마예요? 그러게 되면 0.52도씨 퍼 몰랄 농도. 쉽게 말해서 1몰랄 농도당 끓는 점은 몇 도씩 높아지는 거야? 0.52도씩 올라진다는 물이 갖는 고유한 성질이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면 변화량, 온도 변화량은 K 곱하기 몰랄 농도로서 정의가 끝나는 거야. 그럼 이거 보면은 이게 끓는 점이면은 이건 오름상수. 알겠어요? 이게 만약에 어느 점이면 이건 무슨 상수? 내림상수. 그러려면 이거를 정량적으로 계산하려면 무슨 농도 계산 잘해야 되는가? 몰랄 농도 계산 잘해줘야 되는가? 단 이거는 비전해질일 때 얘기야. 만약에 전해질이면은 아까 얘가 1몰랄 농도지만 효과는 몇 배가 생겨? 입자가 2개가 생기니까 2배 효과, 2몰랄 농도의 효과가 생기고 얘는 얼마? 1몰랄 농도 실제 놓으셨는데 효과적으로는 이온이 3개가 생기되니까 3몰랄 농도의 효과가 생기는 거고. 알겠어요? 그러면 요걸 계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해? 몰랄 농도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몰랄 농도 배웠던 거야. 잘 보세요.
자, 정리를 해줬어. 니들이 쓰는 거 되게 싫어하니까. 알겠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끓는 점 오름하고 어는 점 내림이야. 봐라. 여기다가 용매는 순수한 물이야. 그럼 보통 몇 도씨에서 여러분들이 끓어버리지? 그냥 100도씨에서 끓는 점이 형성이 돼. 그러면 순수한 액체는 이렇게 해서 일정을 해줘.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설탕물이라고 생각을 해봐. 얘의 용액은 끓는 점이 여기서부터 이게 무슨 뜻이지? 일단 끓는 점이 더 높아진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일정하지 않고 끓는 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 이유가 뭘까 생각해봐. 끓는 점에 도달하면은 분명히 그 속에 있는 설탕이 날아가는 거야, 물이 증발하는 거야. 물이 증발하지. 그럼 설탕량은 계속해서 일정한데 물이 쭉쭉쭉쭉 빠지니까 이 용액의 농도는 더 어떻게 되지? 갈수록 더 진해지는 거지. 농도가 진해지니까 계속해서 끓는 점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일정한 게 아니야. 어는 점도 마찬가지야. 순수한 물의 어는 점은 0도씨에서 얼어줘야 되거든. 근데 소금물을 넣어줬다? 그러면 일단은 어는 점은 0도보다 더 떨어지는 거야. 근데 보시면은 왜 갑자기 일정한 구간이 안 생길까? 어는 점에 도달하면 물이 자꾸 얼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용액 속에 물의 양은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는 거지. 그럼 농도가 어떻게 돼? 더 진해지는 거지. 이해되겠어? 용액이 있는데 용질은 그대로 있는 거야, 설탕은. 근데 물이 자꾸 얼음으로 가버리니까 이 설탕물은 뭐가 되겠어? 더 단맛이 난다고 농도가 증가하니까 어느 점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라 이런 뜻이야. 이해되겠어요? 됐어요? 알아들어? 그래프가 왜 이런 형태가 되는지 잘 봐. KB라고 하는 것은 오름상수라고 그래. KF는 내림상수라고 하는 거야. 오일, 그 다음에 프로즌, 양자야. 근데 이거는 용매에 따라 다른 거야. 옆에 한번 보세요. 액체의 오름상수, 물은 대체적으로 0.51이나 0.52가 돼. 이건 뭐야? 이 물에 1몰랄 농도의 용액을 만들어주면 얼마씩? 1몰랄 농도당 0.51씩 어떻게 되는 거야? 오름상수니까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뜻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에탄올은 이렇게 돼 있고 아세트산, 벤젠, 즉 순수한 액체들마다 저 값은 고유한 값으로 갖고 있다는 뜻이고, 내림상수 같은 경우는 물 같은 경우는 대개 1.86. 잘 나오는 숫자는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물은 올라가는 거 0.51, 대개 0.52가 나오거든. 그 다음에 내림상수는 1.86 정도로 생각하고,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액체마다 오름상수하고 내림상수는 서로 다 다르다는 거야. 여기서 이거는 용매가 결정하고, 그러면 용매가 똑같다 그러게 되면 뭐가 똑같은 거야? 오름상수, 내림상수가 동일한 거 아니야? 그러면 변화량은 무엇에? 몰랄 농도의 변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썼던 이런 뜻이야. 이게 똑같다 그러게 되면 둘의 관계는 비례다. 그래서 몰랄 농도가 증가하면은 변화량도 커진다 이런 뜻이고, 전해질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NaCl이야. 넣어주는 거는 1몰을 넣어줬는데 효과로는 몇 몰의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2몰의 효과가 생겨. 왜? 얘네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무슨화 돼버리니까, 이온화 돼버리니까 2몰랄 농도의 효과가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묽은 용액의 성질은 일단 뭐야? 용질의 종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 속에 들어있는 무슨 수로? 입자수로 결정해요. 분자수, 이온수로 결정이 된다는 거야. 한번 연습한 거 한번 보세요. 비전해질 용질의 분자량 측정이라고 돼 있지. 이거 외우면 안 돼. 알겠어요? 이 식을 뭐하러 외우냐고. 잘 봐봐. 니들이 유도가 되는지 한번 봐봐. 오름 변화량이 있을 거야.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은 오일, 끓는 점 오름이 돼버려. 그러면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름 상수에다가 무슨 농도 해주면 되지? 몰랄 농도를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만약에 네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알잖아. 이 값은 일정한 상수니까 이미 주어진 거 아니겠어? 그러면 온도가 얼마를 변했는지 네가 측정을 해줘. 알겠어요? 그럼 이 값은 알고 있다. 측정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 여기서 0.52도씨가 올라갔다. 그럼 걔는 몇 몰랄 농도라는 거야? 1몰랄 농도지. 그러면 몰랄 농도의 정의 속에 보면은 물 얼마라고 돼 있어? 물 용매 몇 그램 기준이야?
100g 기준에, 여기 1000g 기준에, 1000g 기준에 여기 들어있는 무슨 수야? 몰수로 정의하잖아. 근데 몰수라고 하는 것은 질량분의 분자량이야. 그러니까 분자량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분자량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압축돼 이 공식을 외우는 건 정말 미련한 짓이야. 여기서 네가 그 상황에서 계산만 해내면 돼. 자, 연습을 하다 보면은 되거든. 잘 보세요, 여러분들. 2-7번 문제 봐봐. 물 100g에 용질 어떤 X를 9g을 녹인 것이 어느 점이 얘가 되었대. 아, 그러면은 봐라. 어느 점이니까 이걸 봐야지. 그러니까 어느 점이 영하 0.931에 1몰랄 농도야, 0.5몰랄 농도야. 1몰랄 농도당 얼마씩 떨어지는 거야? 1.86씩 떨어졌는데 실제로 얼마가 떨어졌어? 0.93 떨어졌지. 그럼 이 용액의 몰랄 농도는 0.5몰랄 농도군 이렇게 알아낸 거야 지금.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용액의 끓는 점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끓는 점은 원래 몇 도에서,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야 되는데 이 용액은 이거보다 높아질 거야. 근데 농도가 얼마다 보니까 0.5잖아. 그러면은 얼마가 올라가야 돼? 1몰랄 농도당 0.51씩 올라가야 되잖아. 그런데 얘는 얼마? 그거의 반이다 보니까 2분의 0.51도씨만큼 올라가. 그래서 최종 온도는 이렇게 해서 옆에 답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X의 분자량을 구하시라고 돼 있지. 분자량은 무슨 농도를 네가 알아냈어요. 이게 0.5 몰랄 농도라는 걸 알아냈거든. 그럼 몰랄 농도 계산하면 돼. 잘 봐봐 얘들아. 0.5 몰랄 농도. 자 봐라. 물 얼마라고 돼 있어. 빨리 100g. 그럼 물 100g에 들어있는 무슨 수지? 몰수지 몰수. 몰수 어떻게 구하냐 얘들아.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잖아. 근데 얘 사용했던 질량이 몇 g이야? 9g이야. 그럼 요거를 분자량으로 나눠줘. 너는 이것만 찾아내는 거야. 이러고 집에 갈 거야? 아까 연습했잖아. 기준은 물 100g이 아니라 몇 g이니까 1000g 기준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0을 곱해. 암산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 이거 하고 이거 약분해 되면 아마 10이 나와 버릴 거야. 이 되겠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90이 될 거야. 그럼 분자량의 여기가 몇 분의 1 나와야 돼? 정답은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해주면 90이거든? 전체가 2분의 1 나오면 분자량은 계산은 여러분들 얼마가 나와야 돼? 180이 나와야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이 물질의 분자량은 180.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분자량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뭐만 구하면 돼? 몰랄 농도만 구해놓으면은 아까 구했던 농도식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가는 거지 공식화하지 마시라는 뜻이야. 이해되겠어요? 알아들어? 잘 봐요. 한 번 더 할 테니까 잘 봐. 일기압에서 어떤 용질이 뭔지 몰라. 근데 똑같이 물 100g, 100g에다 넣어줬대. 그랬더니 너희들은 이걸 판단. 가의 어느 점이 얼마? 1.86이야. 알 수 있는 게 뭐야? 내림 상수가 얼마지? 물은 1.86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이건 몇 몰랄 농도야? 1몰랄 농도군. 그럼 이 용액은 2몰랄 농도군. 이렇게 알아낸 거야. 알겠어요? 얘는 0.93도시에서 어느 점이네? 1.86의 반이니까 1몰랄 농도의 반이 되겠네. 얘는 0.5몰랄 농도군.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가와 나에서 몰랄 농도의 비율은 2대1이 될 거야. 용질 X와 B의 분자량을 비교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 야, 몇 대 몇이 구하라고 그랬어? 비교하라고 그랬어? 비교하라고 돼 있잖아. 그럼 천천히 한번 해봐. 몰랄 농도가 몇 대 몇이야? 2대1이잖아. 자, 몰랄 농도 어떻게 구하지? 시작. 여기다는 무엇의 질량 넣어주는 거야? 물의 질량이잖아. 근데 얘도 물의 질량 100g, 얘도 몇 g이야? 100g이지. 그럼 물의 질량 얼마? 물은 둘 다 똑같이 100g으로 동일해. 그러니까 옆에다 1000을 곱한다. 우리는 구하는 게 아니라 비율이기 때문에 이 값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여기 있는 몰수가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1이 돼야 돼. 근데 몰수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위에 보니까 A는 6g, 9g을 넣어줬어. 그럼 질량은 몇 대 몇이야? 6대 9가 되니까 3대, 2대 3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것을
분자량으로 하는 거야. 그럼 니들 이런 거 되게 못하는데 야 의미 없는 비교의 대상 일정한 건 빼버리면 되잖아. 그럼 이 비율이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2대 1이 나와야 된다고. 이게 2대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라 분자량 분의 2대 3을 한 것이 2대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그냥 숫자 연산하듯이 얘하고 얘를 자리를 바꿔주면 되잖아. 그러면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이 2대 3에 2대 1을 이렇게 써주고 각각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1이 나오고 3이 나오니까 분자량은 1대 3. 이런 그 연산하는 스킬은 조금 비례식도 똑같이 그냥 숫자 계산하지 하시라고 낱개로 해서 일일이 다 구하지 마시고 1대 3이 되는 거야. 가와 나의 증기압력을 비교하세요. 비교하라는 건 대소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아까 분명히 증기압력 라울의 정확한 기본 관계식은 뭐라고 그랬어? 기본 관계식은 원래 증기압에다가 곱하기 용질의 몰분율. 이거는 기본 관계식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단순하게 비례, 반비례, 대소관계만 판단하는 식은 증기압력의 변화는 비례 상수에다가 쉽게 말해서 무슨 농도? 몰랄 농도의 변화량은 많아진다고 돼 있지. 그치? 그럼 봐봐라. 이것도 꼭 이거를 몰라도 봐봐라. 얘들아, 봐라. 누가 너 동로가 진해? 얘가 농도가 진하지? 하나 물어볼까? 잘 날라가? 못 날라가? 농도가 진하다는 거는 여기서 몰랄 농도가 크잖아. 진한 거야. 잘 날라가? 못 날라가? 못 날라가지. 그럼 농도가 작은 녀석은 잘 날라가 이런 뜻 아니야? 잘 날라가야지 증기압력이 큰 거지. 그러면은 농도, 증기압력은 누가 더 커야 돼? 가가 커야 돼? 나가 커야 돼? 나가 커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되겠어? 아유, 너는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돼. 진우새는. 너는 공부의 바른 태도가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욕하면은 편집할 때 또 오래 걸리니까. 알겠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봐요. 2-9번은 이거 빠졌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요 T라고 하는 곳에다가 여기 이렇게 해줘요. 알겠어? 100.26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끓는 점이 봐라 얘들아. 끓는 점이 무슨 뜻이지?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동일하는 거지. 근데 기준 끓는 점은 봐라 순수한 물하고 증기 압력이 외부 압력 1기압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그랬을 때 쫙 읽어주니까 100도에서 끓었거든. 근데 0.5 몰랄 농도 설탕물은 용액의 증기압은 더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더 내려갔던 거야. 그럼 얼마가 됐지? 0.9가 되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는 되겠어요? 그러면 변화량은 얼마가 되는 거지? 변화량. 우리 했던 거 지금 복습할 거야. 원래에서 얼마가 변한 거지? 0.1이 떨어졌지? 그럼 라울의 법칙은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압력에서 곱하기 누구야? 용질의 몰분율을 해주는 거 기억나요? 그러면 변화량이 얼마 떨어졌어? 0.1 떨어졌어. 원래 증기압력은 얼마였어? 1기압이었잖아. 그치? 1기압에서 똑같은 100도에서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10분의 1이지. 그럼 용질이 차지하는 거야. 아까 뭐 이렇게 라울의 법칙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봐봐라. 0.5 몰랄 농도인데 얼마가 올라갔지, 얘들아? 0. 얼마? 26도씨가 높아진 거 아니겠어? 근데 오름상수, 내림상수는 기준이 몇 몰 농도야? 1몰랄 농도당 얼마 올라가고 떨어지느냐 이런 뜻이지. 그럼 따라서 KB는 얼마가 될까? 0.5에 0.26도 높아지니까 1몰랄 농도면 얼마가 되겠어? 0.52도씨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오름상수는 얼마가 될 거고 0.52가 될 거고 1몰랄 농도 끓는 점을 보세요. 목과 종류는 상관없다. 용질의 종류, 설탕물이든 아니면 포도당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설탕도 설탕 분자 상태로 있을 거고 몰랄 농도가 1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얘는 100에서 더하기 0.52도씨가 올라가고
최종 끓는 점은 100.52도씨 이렇게 해줘야 되고 1몰랄 농도의 요번에는 무슨 점? 이게 소금물 1몰랄 농도거든. 그러면 똑같이 얼마가 되겠어? 100.52도씨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소금물은 NaCl이기 때문에 얘는 덩어리는 한 덩어리를 넣어줘도 그 안에서 이온화가 되니까 몇 몰랄 농도 효과가 생기는 거야. 2몰랄 농도의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은 넣어준 것이지만 효과적으로는 2몰랄 농도의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돼? 원래 100에다가 1몰랄 농도당 0.5이니까 곱하기 얼마? 2 해줘갖고 답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야. 됐어? 있겠죠? 알겠어? 요 정도 문제야, 요 정도. 이 정도 문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삼투압이에요. 삼투압. 삼투압은 통합과학대나 지금 현재 생명과학 하는 애들은 지긋지긋하게 배웠기 때문에 삼투압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보시면은 삼투압은 간단히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보면 좀 주의할 것도 조금 있고, 이게 삼투압은 정확하게는 반투막이라고 하거든. 이 반투막은 얇은 막인데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져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수면을 맞춰 놓은 거야. 근데 여기에 물을 넣어주는 거야. 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용액이다 보니까 용질을 넣어주는 거야.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용질이 3개가 있고 요 녀석이 용질이 이렇게 해서 많이 녹아 있다고. 그럼 요 녀석은 저농도라고 그러고 이쪽은 고농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 틈은 말이야, 물 분자는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큰데 용질은 통과를 못 하는 거야. 여기서 조금 좀 기억해야 될 게, 이 물 분자는 H2O라고 써주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온들이 있잖아. Cl-. 근데 이온에 대해서는 사실 사이즈는 물이 더 커요. 알겠어? 그럼 물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으면 이온들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온들도 통과를 못 해.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양이온이 있잖아. 그럼 물은 극성을 띠는 거야. 산소 쪽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수소 쪽은 플러스 전기 띠는데 이런 이온들이 들어오면 수화 현상이라고 그래갖고 마이너스가 플러스에 이렇게 해서 주변에 물 분자가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이온은 통과를 할 수 있는데 물 분자가 그냥 떡지떡지 붙어버리니까 사이즈가 커져갖고 이동을 못하는 것 뿐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는 이온이 더 작은 거야 해야 되지만 반투막은 통과를 못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공부를 할 때는 물 분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럴 때 한번 잘 봐요. 물 분자는 자유롭게 저에서 고로, 고에서 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물 분자가 이쪽으로 가고 싶을 때 물 분자가 자꾸 용질하고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용질에 충돌을 하니까 이동을 방해를 받는 거야. 근데 얘는 용질이 3개밖에 없고 얘는 용질이 겁나게 많거든. 그럼 얘는 방해가 적지만 이쪽은 방해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야. 그럼 물이 이동할 때 평균적으로 방해를 받지만 적은 방해고 여기는 많은 방해를 받아. 그러니까 물이 얘가 상대적으로 이만큼 갈 때 얘는 요만큼밖에 못 가는 거야. 이해되겠어? 물이 이동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동은 하는데 방해를 많이 받는 거야. 그러면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잖아. 시간이 지나면은 두 가지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세요. 반투막을 경계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물의 이동이 이쪽에서 이쪽이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여기의 수면은 낮아질 거고 여기는 수면이 그것만큼 높아질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날 때 이쪽은 저농도고 이쪽은 고농도인데 생각해봐. 고농도인데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쪽은 물의 수면이 높아지면서 농도는 더 낮아질 거고 얘는 물만 빠져주니까 오히려 농도가 높아질 거야. 그러면 평형 상태에 가게 되면은 농도가 거의 동일시 되는 거야. 이때까지 무슨 현상이 일어나? 삼투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수면의 높이가 일정할 땐 여기와 여기에 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이게 물이 이동하는 현상은 삼투 현상이고 삼투압은 다른 개념이야. 알겠어요? 삼투압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돼요. 삼투압은 원위치야, 원위치. 알겠어요? 원위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수면의 높이 차이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원위치. 그럼 여기를 눌러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여기를 꾹 눌러줘야지 다시 얘가 수면이 올라가서 원 상태로 돌아올 때 여기를 눌러줘야 되는 힘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삼투압은 기호로서는 파이라고 쓰기로 하거든. 그럼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봐. 삼투압은 언제 커질까? 여기하고 여기에 무슨 차이가 크면 클수록 수면의 높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러면은 원래가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왔다면은 두 수면 높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꾹 눌러줘야 되는 힘도 무엇이야? 더 커지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수면의 높이 차이가 커진다는 것은 두 용액의 무슨 차이가 커진다는 거야? 농도 차이가 커진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삼투압은 무엇에 비례를 해줘야 되는 거야? 농도 차이에 비례를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두 용액의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삼투압은 커져버린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삼투압 그러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농도야, 농도.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농도는 용액의 농도야. 용액의 농도인데 용액은 농도가 세 가지가 있어. 우리가 배웠던 퍼센트 농도, 그 다음에 무슨 농도? 몰 농도, 그 다음에 몰랄 농도 세 가지가 있거든. 근데 용액들은 여태까지 다 몰랄 농도를 다루는데 삼투압은 유일하게 몰 농도를 다루기로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삼투 현상이 뭐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투는 다 얘기해 준 거야. 여기까지는 다 얘기를 해줬고 삼투압은 책에도 있지만 차이를 다시 0으로 만든다. 즉 원위치. 알겠어? 원상태로 했을 때 눌러줘야 되는 힘이다. 그럼 삼투 현상으로 해서 용매에서 가르치는 압력의 크기와 같다. 뭐 이 정도 된 거야. 그림상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아 여기가 저농도였고 여기가 고농도였군. 그러면은 수면의 높이 차이가 생기네. H만큼. 그럼 여기를 꾹 눌러줘야 되는 게 삼투압이군. 그러면 원위치가 되는군. 이해되겠어? 그러면 삼투압이 눌러주는 힘이 언제 크지? 여기 있는 H에 비례를 해주는군. 알겠어요? 수면의 높이 차이가 크면은 삼투압도 커지는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삼투압의 비교 이렇게 돼 있잖아. 잘 봐요. 삼투압과 용액의 기둥의 높이는 그냥 비례야, 비례. 알겠어? H만큼이 삼투압이라는 뜻이 아니야. 분명히 비례라고 비례. 농도 차이가 크면은 H 차이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바탕에 있는 것은 중류수야. 그 다음에 요 셀로판 종이는 반투막을 얘기해 주고 여기는 0.1 몰농도가 들어있고 여기는 0.2 몰농도야. 증류수라고 하는 건 농도가 없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0이야. 그럼 여기가 0인데 아 얘는 0.1 차이. 그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만큼이 가겠네. 근데 얘는 농도 차이가 크니까 물이 더 많이 이동을 해주겠네. 그럼 높이 차이가 크네. 그러면 꾹 눌러주는 무슨 합이? 삼투압이 더 크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봐봐 얘들아. 증류수가 기준이 되면은 0.2몰 농도의 삼투압이 큰 거야? 0.1의 농도가 큰 거야?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합도 커지는 거지? 삼투압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되겠어요? 즉 농도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무슨 합 갖고 있는 거야? 삼투압 갖고 있는 거야, 농도. 그러면 봐봐 얘들아. 이쪽에 바탕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증류수를 넣어놨어. 농도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0.1 몰 농도 H만큼 올라갔군. 근데 봐봐. 똑같이 0.1 그 다음에 0.1 똑같이 몰 농도는 동일하거든. 근데 얘는 더 올라갔고 얘는 더 올라간 거야. 우리 삼투의 정확한 정의가 뭐지 얘들아? 이거 지웠나? 용질에 뭐가 되지? 방해가 되는 거지. 근데 보면은 NaCl은 무슨 화가 돼버려요? 이온화가 돼버리지. 그러면 NaCl 하나를 넣어줘도 입자는 몇 개 효과가 생겨?
두 개 효과가 생기니까 방해가 2배가 되는 거야. 근데 설탕물은 무슨 화가 안 돼? 이온화가 안 돼. 이거를 비전해질이라고 그래. 이온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설탕 1개를 넣어주면 설탕 분자 1개가 있는 거야. 근데 NaCl은 말이야. 이거 1개를 넣어주면은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입자 개수 몇 개의 생겨요? 2개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얘만큼의 H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아져.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CA2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2개가 생기니까 1대2로 이온화 되니까 입자의 개수 몇 개의 효과? 3개의 효과가 생기니까 방해를 더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요 차이가 더 증가를 해준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겠어요? 됐지? 이 내용은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통합과학 하는 애들이 하는 거야. 삼투항성의 일반적인 생활. 그 김장 담글 때 뭐야? 거기다 배추에다 뭐 갖다 뿌려버려. 소금 갖다 뿌려버리잖아. 그 배추 밖은 짜. 배추 안은 저농도잖아. 그럼 저에서 고로 물이 빠지잖아. 그럼 배추가 탱탱해 흐물흐물해져. 흐물흐물해지면은 뭐 바르기 좋아? 양념 바르기 좋잖아. 알겠어? 소금 안 뿌리고 그냥 양념 바르면 겉절이가 돼버리는 거고. 알겠어? 김장할 때는 소금 뿌려놓고 한참 하루 동안 달아야 돼. 큰 거기다가 해놓고 나서 충분히 삼투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완전히 흐물흐물해지면은 그 다음에 양념 묻히고 그러지. 그 다음에 화분에다가 비료 많이 주는 거 아니잖아. 왜? 흙에다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은 흙 속이 고농도가 돼요. 양분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식물은 저농도가 되었고 식물에서 물이 흙 속으로 빠져나가니까 식물이 그냥 말라 죽는 거야. 그래서 비료 많이 넣어줘도 안 된다. 그래서 적혈구 이런 것들은 생명을 하는 애들은 이미 들어봤을 거야. 적혈구의 농도가 있고 옆에 용액의 농도가 있는데 만약에 바깥쪽의 농도가 더 낮으면 적혈구 속으로 물이 차서 들어가 버릴 거야. 그럼 적혈구가 부풀어 오르다가 펑 하고 터져. 이거를 생명과학에서는 용열이라고 배웠을 거야. 알겠지? 반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알겠어요? 됐지? 그 다음에 판트호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여태까지 증기압, 끓는 점, 어는 점 이걸 수식으로 나타냈잖아. 그럼 수식으로 나타나면은 삼투압도 정량적인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것이 판트호프의 법칙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판트호프 법칙은 거의 실험식이야. 봐라. 용액의 농도가 0.03에서 0.20까지 갈 때 삼투압이 지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 거야. 온도가 일정할 때. 그럼 여기서 실험적인 결론은 삼투압은 C라고 하는 것은 몰 농도를 얘기해 주는 거야. C. 그 다음에 농도가 일정할 때 온도를 증가시켜 줬더니 또 삼투압도 같이 증가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실험적인 해석이에요. 얘는 아마 농도가 일정한 때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야. 그럼 판트호프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분명히 몰 농도에 비례해주고 온도에 비례를 해주는데 이 비례 상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야. 비례한다는 건 알았는데 저 상수 취급을 어때? 비례 상수는 어떨까? 이럴 때 판트호프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풍선 안에 기체가 있을 거 아니야. 이상기체가 무슨 뜻이지? 정확하게 정의가 자신의 크기는 생각하지 않는다. 존재감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상기체가 자신의 크기를 무시할 정도면은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야 돼? 굉장히 멀어야 돼? 멀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 100명이 있어. 1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운동장에 100명이 뛰어다녀. 그러면 걔네들은 존재감이 있어. 눈에 띄니까. 근데 그 100명이 여의도 광장에다 풀어놨어. 그럼 입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면 여의도 광장에서 그 100명은 거의 존재감이 없거든. 그게 바로 이상기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이상기체에서 쓰는 상수가 기체상수 0.08이 R을 쓰고 있거든. 근데 묽은 용액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야. 묽은 용액이라는 것은 물은 굉장히 많은데 용질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을 묽은 용액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용질하고 용질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 보니까 용질의 존재감이 없다는 거야. 마치 무슨 기체처럼 행동해? 이상기체처럼 행동한다는 거야.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용액의 성질이지만 이 비례 상수를 기체, 이상기체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용액이지만 이 비례 상수를 기체 상수로 넣을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판트호프의 법칙은 뭐냐면은
파이는 C, 그 다음에 기체상수 R에다가 T로 쓰는 것을 정량적인 관계식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면은 기체 분자각 선생님 왜 뜬금없이 왜 나와요? 이렇게 돼 있잖아. 묽은 용액하고 이산 기체는 서로 자신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알겠어요? 마치 상수를 이산기체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PV는 NRT는 많이 들어봤잖아. 그럼 P가 뭐지? P가 사실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야. PV는 NRT에서 P는 압력이거든. 그러면 판토호프는 용액의 삼투 압력으로 바꿔준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V 이걸 나눠봐봐. 부피분의 몰수야. 용액의 부피분의 몰수. 그러면 이게 몰농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상수고 얘는 온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PV는 NRT에서 여러분들이 유도가 되었던 시기야. 그래서 파이는 무슨 RT, CRT 여러분들이 쓸 줄만 알면 된다, 이런 뜻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3투에서 판토호프 법칙까지 하면은 다 끝난 거야. 그 다음에 2번에서 고분자 물질의 분자량 측정이 이용된대. 근데 제발 좀 이런 공식 써놓기는 해놓은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암기를 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파이는 여러분들이 추적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파이는 CRT인데 부피분의 몰수에다가 RT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근데 몰수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W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거야. 그럼 너희들이 그냥 문제 상황에서 저거를 추적해서 찾아야지 자꾸 공식을 머릿속에 넣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본 공식에서 찾지. 나도 별표는 쳐놨지만 그냥 암기하면 빠르게 풀다 뭐 이런 얘기지만, 알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알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지 마시고. 됐어요? 우리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이산기체의 기본 방정식이 우리 다음 시간부터 오늘부터 빠르면 PV는 무슨 RT 있어? 그래서 NRT가 기본 공식이라고 그랬지. 두 번째, 응용 공식 합서 외우고 있으면 되게 좋다고 그러는데 생각나요? PM 무슨 RT 있지? DRT 있었지 않냐? 세 번째, 뭐 있다고 그랬어? MVP. 생각 안 나? 어? MVP. 아이씨. WRT. WRT. 그래서 MVP, WRT. 아, 이거는 무슨 관점이고? 여러분들이 몰수, 밀도, 질량 관계. 이런 거 기본 응용 공식 내가 외우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다음 주에 시험 문제 풀 때, 시험 대비 교재 풀 때 계속 써먹을게요. 근데 여기에 분자량이 여기 있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용액에서 이 P는 무엇으로 바꿔줘? 삼투압으로 바꿔줘.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나눠주게 되면은 파이가 여기 들어갈 거야. 여기는 뭐가 되지? 밀도지, 밀도. 밀도는 뭐분의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 되지.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아니면은 여기 있잖아, 여기. 분자량이 여기 있으면 이걸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면 부피는 그대로 써주고 P는 무슨 합으로 바꿔줘? 용액에서는 삼투압으로 써주면 파이 V는 WR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어차피 이산기체에서 유도가 된 양이기 때문에 공식만 알고 있으면 빨리 풀 수도 있다고. 근데 공식 외우는 걸 싫어해갖고. 실제는 저 외우지 마시고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되게 잘 풀릴 거야. 근데 공식을 모르는 상황에서 27도씨 비활성에서 용질, 그래, 용질 1g이구나. 그 다음에 1리터구나. 맞아요? 그러면은 분자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삼투압은 이거다. 이렇게 해주는. 그러면 너희들 이 식에다 넣으시라고. 파이는 무슨 RT? CRT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C라고 하는 게 몰농도니까 C, 그 다음에 RT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 숫자 넣어주시면 되잖아. 파이가 얼마로 주어져 있으니까 4.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선생님 지저분해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지. 그 다음에
상수 R은 문제에서 주어졌잖아. 지금 얼마로? 0.08이라는 숫자로 주어졌을 거고, 온도는 상수를 잘 봐. 상수에서 온도는 K를 쓰라고 되어 있거든. 절대 온도로 써야 되니까 25도에다가 273을 도주해서 얘는 얼마로 처리할 거고 300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농도 구할 수 있는가? 몰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몰농도의 정의가 얼마지? 몰농도의 정의를 해주면은 여기 있네. 1리터라고 되어 있잖아. 1리터에 얼마? 1g 녹아 있대. 맞아요? 그럼 몰농도는 1리터에 1g이니까 1리터에 기준 1 끝난 거고, 그럼 여기가 뭐야? 몰수만 구해주면 되잖아. 그럼 몰수는 질량은 1g이라고 돼 있으니까 분자량으로 나눠. 그러면 사실은 이 동그라미만 여기다 줘놓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상수 처리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그다음 만약에 그냥 공식을 아예 외우고 있다면, 여기서 이상기체에서 MVP, WRT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아마 분자량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MVP 그러면 부피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MVPG. 그럼 이게 삼투압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WRT.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럼 너희들은 아마 여기다가 질량 1g 넣을 거고, R에다가 0.08을 넣을 거고, 온도는 300을 넣을 거고, 파이가 저기 주어져 있는 4.92 얼마 들어갈 거고, 부피는 몇 리터니까 1리터니까 그냥 요거 갖고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아닐 때는 꼭 식 외우는 거 싫어하잖아. 기본에 충실해서 구해내시길. 이해되겠어요? 됐어요? 자, 어려운 내용 아니고 2-15번 보세요. 같은 질량에 이렇게 돼 있거든. 질량은 똑같은데 분자량이 달라. 그럼 무슨 수가 다르다는 거지? 몰수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수면이 가장 높은 것을 찾아라. 수면이 가장 높은 곳을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봐봐. 구성을 봐봐. 여기는 바깥쪽은 뭐 있어? 가를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가는 바깥쪽은 포도당 수용액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깔때기 관이 있잖아. 거기는 요 안에는 설탕물을 넣어준 거야. 그러면은 포도당하고 설탕하고 해서 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으려면은 물이 빨라가니까 여기에다는 저농도를 넣어주고 여기는 무슨 농도 넣어줘야 돼? 고농도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삼투 현상에서 물의 이동 이상이어서 여기에 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상으로 해서 나에 있는 그림은 지금 어떻게 했어? 바탕에는 녹말 수용액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포도당. 그러니까 그림이 헷갈릴까 봐 이렇게 써준 거야. 그러면 바깥쪽에는 녹말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설탕 이렇게 넣어준 상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농도 계산을 해봐. 다 똑같이 몇 리터라고 돼 있어요? 다 1리터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몰 농도는 뭐야? 부피분의 1리터의 몰수가 돼버리겠지. 근데 다 같은 질량이야. 근데 몰수라고 하는 것은 질량분의 분자량으로 정의를 해주거든.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럼 몰 농도는 누가 더 클까? 그러면은 분자량이 큰 녀석이 어떻게 되겠어? 몰수가 적을 거야. 그럼 몰 농도가 작겠지? 그럼 몰 농도가 크려면은 분자량이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작아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되겠지. 그럼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이 어때? 포도당이 가장 농도가 크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농도 순서로 얘기해 주면 포도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설탕이 될 거고, 녹말 순서가 될 거야. 그러니까 몰 농도만 조금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는 됐냐? 그 수면의 높이 차이가 가장 큰 녀석이 누굴까? 수면의 높이가 그럼 무슨 차가 커야 되는 거야? 농도 차가 가장 커야 되겠지. 어디가 제일 큰 건가? 어디가? 녹말이 가장 무슨 농도가 되지? 저농도고 여기가 가장 고농도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저농도가 있고 고농도가 있잖아.
그러면 삼투 현상에서 물이 들어가겠네. 근데 여기를 한번 볼까? 설탕이 무슨 농도가 되지? 여기가 고농도가 되고, 포도당은 어떻게 돼 있어? 포도당이 설탕보다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가 돼. 그럼 이게 여기 있는 물이 여기 깔때기가는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지. 오히려 빠져나와 버리겠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설탕이 지금 하고 녹말이거든. 그럼 여기가 고농도고 저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농도 차이가 가장 큰 게 누구야? 포도당하고 녹말이니까 가장 많이 올라갈 거야.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설탕하고 녹물은 농도 차이가 더 적잖아. 그래서 가장 수면의 높이가 많이 올라가는 거 나다. 그 다음에 가는 오히려 요쪽이 뭐야? 저농도고 바깥쪽이 고농도다 보니까 물이 빠져나가 버리겠지. 여기까지는 되겠어요? 됐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농도가 주어져 있어. 반투막으로 돼 있고 U자관에 서로 다른 포도당 수용액 550ml씩 놓는 거래. 충분한 시간이 저렇게 지난 다음에 3P를 가했을 때 평형 상태가 도달을 했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봐. 3P의 압력을 주었다. 그럼 이게 무슨 합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이게 무슨 합이야? 삼투압이라는 거야. 삼투압으로 눌렀다. 그래서 원 상태에 도달했다. 그 다음에 기체 상수는 이렇게 돼 있다. 여기까지는 되겠어요? 됐어요? 하나 물어볼까 얘들아? 얘가 농도가 있고 얘가 농도가 있는 거야. 근데 3P로 눌러주니까 얼마서 원 상태로 갔다는 거 아니겠니? 그럼 눌러주는 것은 얘도 농도가 있으니까 무슨 합이 있지? 삼투압이 있지. 얘도 무슨 합이 있지? 삼투압이 있지. 근데 삼투압이 누가 더 클까?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얘가 저농도고 고농도가 되겠지. 그럼 그 삼투압의 차이가 몇 P라는 뜻이야? 3P라는 거야. 원 상태로 가주려면. 이해되겠어? 그러면은 쌤이 여기다가 봐봐. 1번하고 그 다음에 2번 용액에 1번 용액의 삼투압은 얼마야? 파이는 무슨 RT 하면 돼? CRT 그대로 해주면 돼. 그러면 0.05에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온도는 똑같다고 돼 있거든요. 얼마? 300켈빈으로 변함이 없다고 돼 있고 파이 2의 삼투압은 얼마인지 몰라. A라고 돼 있고 R 그 다음에 온도는 300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 값이 더 커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누가 더 크다는 거지? 파이2가 파이1보다 크다고. 근데 그 차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눌러주는 힘이 얼마가 돼? 바로 3P라는 거야. 즉 3P라고 하는 것은 파이2하고 파이의 삼투압의 차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걸 정리를 해주면 어차피 이 값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정리를 해주면은 A의 빼기 0. 얼마? 0.5 몰농도고 R은 얼마로 계산하라고 그랬어? 기체 상수는 P라고 쓰라고 했잖아. 그러면 P 써주면 되고 온도가 300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럼 여기는 3P가 들어있을 거고 요거 P가 들어있으니까 요 녀석은 약분이 돼버려야 되겠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남는 것은 또 얘하고 약분은 여기는 얼마? 100이 돼버려야 되겠다. 이해 되겠어요?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얼마 값 나와야 되냐? A는 얼마가 돼야 돼? 이거 못 구해? 이거 1이잖아 얘들아. 100. 그러면 A는 A-0.05는 20분의 1이잖아. 그럼 이거 나눠주면은 이거 100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겠어? 얼마? 0. 0.06? 0.06? 0.06 맞네. 0.1 1 뭐 계산할 필요 없겠네. 이해되겠죠? 그래서 농도는 0.06이었다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아이디어 알겠어요? 야,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삼투압은 언제 갖고 있는 거야? 농도만 있으면 무조건 삼투압 갖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용액에 삼투압이 있을 거야. 여기다가 파이 1 계산했고 파이 2 했잖아. 근데 농도 차이에서 저농도 고농 수면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거 돌려줘야 되는 H만큼의 압력이 삼투압이라고. 이거는 두 용역의 삼투압의 차이만큼 눌러주는 게 바로 3P라는 뜻이야. 이해 되겠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됐어요. 그럼 이게 마지막이야, 얘들아. 묽은 용액에 정리할 때 보면 아까 얘기해줬지. 묽은 용액은 증기압이 내려가요. 얼마만큼 내려가요? 이것만큼 내려가요. 근데 용질의 몰 분율,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물보다 많으면 많이 내려간다는 뜻이고,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리면 요거 몰랄 농도 해주고, 요거는 오름 상수, 요거 내림 상수는 순수한 액체들마다 정해져 있는 값이고, 그래서 오름할 때는 요것만큼 올라가요 이렇게 해주는 거고, 얘는 이것만큼 내려가요 이런 뜻이고, 얘는 델타 P라는 건 이것만큼 내려가요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삼투압은 파이는 그냥 여기는 몰랄 농도가 아니라 몰 농도를 쓰고 있다는 거고, 방금 전에 했으니까 이것이 묽은 용액의 총괄성 4개를 갖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